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당 혁신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내외 인사를 아우르는 비대위 구성과 생활정치 실현, 공천제도 개혁 등의 활동 방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날이 썩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야당 상황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선거 패배 직후여서 반성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관성과 타성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국민을 감동시키는 신선한 충격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박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 충격요법의 깜짝 쇼는 경계해야겠지만 야당도 이제 식상함과 구태의연함에서 빠져나와야 할 겁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을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고위직들 줄줄이 사퇴했죠. 네. 우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이성한 경찰청장 바로 물러났습니다. 권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참모총장이었고요. 예. 육군에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사건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며칠 전 국회 답변 태도 가지고도 좀 구설에 올랐죠. 지나치게 당당했고 마치 그냥 별 사건 아닌 양 이렇게 보고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질타를 받았고 예.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유병헌 씨 시신 발견 과정에서 초동 수사가 아주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검경 수사 공조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죽은 유병헌 씨를 먼저 순천 송치제 별장 바로 2km 옆에다 놔두고 40일 동안 여기저기 수십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들쑤시고 다녔는데 한마디로 죽은 유령을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정부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나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대통령이 또 휴가 중에 특별히 윤일병 사건을 챙기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세월호 문제도 아직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물론 이번 사건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어제 회의에서 일벌백계 딱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로 알아듣고 줄줄이들 사표 냈습니다. 예. 잘못한 사람 자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윤일병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 덮으려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던데 네. 이 평론가께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물론 윤일병 사건이 천인 공노할 사건 맞지요. 예. 그런데 천인 공노할 사건으로는 세월호 참사나 윤일병 사건이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같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고요.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그 가족들은 아직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급기야 단식을 시작했고 이제 오늘로 24일째 거의 한 달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쓰러져 가고 있고 그렇지만 특별법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윤일병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니까 사실 이게 터진 것은 세월호보다 열흘 전이었죠. 사망이 일어난 것은 4월 7일이니까. 물론 이것도 뭐 당연히 이런 거 근절되어야 하고 그 잔혹한 범행상을 듣고 나니까 국민들 감정이 당연히 들끓어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원래 또 그 언론이라는 게 뉴스라고 하는 게 원래 새로운 것들, 그래서 뒤늦게 뭔가 새로운 게 터지면 그 앞에 것들은 조금씩 밀려가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칫 냄비 언론이다 이런 말이 나오곤 해왔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대참사가 국민에게 준 충격 역시 이번 윤일병 사건보다 결코 적지 않죠.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뭐 두 사건의 무게를 저울에 달듯 따져가지고 어떤 게 더 무거우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란성 쌍생아 같은 사건이니까 세월호 건은 세월호 건대로 빨리 수습을 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윤일병 건도 이 사실 가해자들이 무슨 뭐 별종 악마의 뭐 자식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은 대학생들인데 거기에 가서 그 내부의 묘한 악순환 구조랄까 사라지지 않는 가혹행위, 학대, 근절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히 더 한꺼번에 집약된 농축된 사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구조적인 근절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몇몇 그 큰 언론사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는 마치 윤일병 얘기만 막 하고 장관 불러다 책상 탕탕 치면서 이러고 하니까 뭐 옳다 됐다 이거 세월호는 이렇게 은근슬쩍 뒷전으로 미루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똑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할 그리고 뭐 어느 거 하나가 밀려서는 안 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재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몰려서 분노를 격하게 표현했다고요. 네. 사실 그 뭐 군사법원 뭐 이렇게 민간인들 출입이 좀 힘든 곳이고 하니까 각 사단별로 뭐 다들 재판정이 있고 하는데 법원이 뭐 온갖 재판들이 많이 열리겠지만 누가 민간인이 아주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 아니면 가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이런 뭐 최근에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그 지난 4월 6일 구타 그리고 4월 7일 사망 이 과정에서 약 20여 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린 군인권센터라는 그 민간 조직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이라고 하기엔 참 아직 작지만 아무튼 큰 일을 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 방청단을 모았죠.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장에서 열렸는데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표시하러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스케치한 기사들을 모아보니까 재판정은 방청을 하러 온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0석의 방청성이 뭐 너무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시민만 80명이 넘게 갔으니까요. 당연히 서 있었을 거고. 재판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관할 법원을 바꾸겠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한 2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시민들은 퇴장하지 않고 재판장 앞으로 몰려가서 가해자들을 향해서 군대가 때리는 곳이냐? 너희들은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한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반성하는 빛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막 앞다퉈 쏟아냈고요. 예. 주범격인 이 병장, 제일 나이도 많고 폭행을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 5명은 죄사항을 밝히는 순간 고개를 떨구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비교적 태연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이 화를 내고 그랬겠죠.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런 것은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뿌리 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재판 제도 중에서도 이 뭐 가혹행위나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열리게 되는 거는 자기 사단 안에서 열린 일을 자기 사단에서 재판하자면 아무래도 명확히 가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민간에서 차라리 이런 그냥 일반 법원에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재판 관할권이 바뀐다고요? 네,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라는 곳에서 현재 법원 그 심리를 진행해서 어제가 4차 심리였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3군 사령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로 변경합니다. 군 당국의 이런 재판부 관할권 이전 결정은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이 낸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고 난 사단에서 조사하면 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요. 부대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8사단 사단장이 되겠죠. 예. 군대에서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할 독립 부대장, 등 뭐 사단장, 군단장 뭐 이런 그 예하 부대별로 말이죠. 지휘관 관할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말하자면 전권을 다 행사하고 있더군요. 예. 그러면 사단을 예로 들면 모 사단, 이번 같은 경우 28사단을 예로 들면 28사단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뭐 이러는 것도 물론 군 검찰을 임명을 합니다. 거기 군 감찰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사단장의 재가를 받아야만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사단장이 조금 죄를 덜어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건 너무 약하다, 좀 더 조사해봐라, 이런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에서는 3권이 딱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는 좀 특수한 조직이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지휘관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생사가 나뉘고 하는 거니까 지휘관이 아무튼 어마어마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지휘관 관할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은 아주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고 뭐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고 휴가 중에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 법원도 이렇게 법원 관할권을 옮겨서 객관적인 데서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지. 여지껏 군내에서 구타, 학대, 가혹행위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이나 폭행이 수천 건, 뭐 창군 이래로 따지면 수만 건이 될 텐데 재판 관할권이 바뀌고 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이번처럼 국민 관심이나 받아야 좀 옮기고 뭐 꼼꼼히 들여다보고, 처음에는 상해죄였다가 지금 뭐 살인죄도 검토하느니 막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것도 일관성이 없죠. 살인죄에 해당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살인죄를 해야지. 국민 감정이 나빠지고 이런 천인 공로할 놈들이 있나 이러고 막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살인죄도 검토해 볼게요. 이게 무슨 고무줄법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거나 뭐 국방부 대변인은 관할권 옮기는 것은 이제 유족들이 뭐 요구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재조사가 아니라 보강 수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달라 하는 건데, 이런 건 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 같고요. 군 검찰은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병장 등 주범인 가해 선임병 4명에 대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살인죄 여부 검토의 기준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폭행을 했느냐,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게 입증이 되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요. 그것까진 모르고 어떻게 했는데 잘못 맞아서 뭐 어떻게 기도가 순간 막히고 뭐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상해치사인 건데, 둘의 그 양형 벌의 크기는 크게 다르죠. 아무튼 그 말씀해 주신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좀 씁쓸해집니다. 예. 이게 고무줄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군대에서 누구 하나 가혹행위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전화하고 국민 민심이 들끓어야 뭐 이렇게 그건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국민 감정이 들끓었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려는 검찰도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준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국민 감정, 그러면 모든 걸 여론조사를 한번 신문에 내보고 반응 봐가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뭐 이번에 그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폭행한 4명, 5명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매 건을 여론조사로 하겠느냐. 지금 이런 답답한 소리를 아침에 해야 되는 게 저도 한심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19,000여 명이 정신행동장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네. 일단 뭐 3년간에 2만 명 정도 된다. 그럼 이게 많냐 적냐를 따질 기준이 될 만한 게 이번이 첫 조사기 때문에 기준이 될 만한 건 없죠. 예. 근데 어쨌거나 전체 군인 뭐 50만 몇 명 중에서 2만 명이 정신행동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적은 숫자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샘플의 사회에서의 병력에 비하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른바 군대는 항상 자유를 제한하고 기율을 강조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개인권도 침해가 되죠. 그런데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귀하게 자랐다 그러나 뭐 혼자씩 크고 또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그래 어쨌거나 보면은 지금 한 3년간 현역 2만 명 정도가 정신행동장애 치료를 받았는데 불안장애는 한 2,100명쯤 되더라. 그리고 가장 심각하다고들 의사들이 입을 모으는 공황장애는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다. 예.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국군 의무사령부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조사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일찌감치 했었더라면 뭔가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축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대책도 만드는데 참고가 될 텐데, 어쨌거나 국군 의무사령부가 한국군 장병에서의 불안장애 발생률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3년간 국내 19개 군 병원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속하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현역 군인이 모두 2만 명이었고, 신규 환자가 발생해서 2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서 6만 7천 건 정도 진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부 질환별로 보면 예. 원인 불명의 불안장애가 34%,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한 18% 정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불안장애가 한 16%쯤 됐고요. 강박장애가 100명에 한 12명쯤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밀려드는 걸 말하는데, 그렇죠. 대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진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좀 심하면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장병이 2011년에는 10만 명당 16명이었는데 바로 1년 뒤에는 이게 20명으로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23명으로,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10%씩이 넘는 거죠. 예, 예. 이건 뭐 대단히 높은 거다. 그래서 불안 증세를 신체적 증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타과, 그러니까 뭐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를 갔던 불안장애 환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하다 이랬고,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최정호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꽤 귀담아 들을 얘기를 한마디 했더군요. 예.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우리 아직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숫자는 추정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장병들한테 불안장애 증상이 생기거나 다른 이상 행동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고상태에서 치료 가능한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군 생활을 잘 마친 군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나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나누면 안으로 폐쇄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폭발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세월호 가족들이 배상이 아니라 진상규명만이 유일한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 소식 좀 해주시죠. 뭐 태풍이다 뭐다 해서, 그리고 730 재보선 이후에 여권의 압승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나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됐다는 것은 다들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 다시 이제 어제 단식 저기를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교황 방한 8월 15일입니다. 그 전에 매듭을 짓자. 그리고 우리는 배상이나 보상, 뭐 보험금 몇 억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진상 규명만이 유일한 우리의 요구다. 사실 뭐
일부에서 억측이나 헛소문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속들이 상하셨겠죠. 그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를 했고, 한편 새누리당은 좀 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상 얘기만 자꾸 꺼내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수 김장훈 씨 등 동조 단식자가 급격히 늘어서 어제 하루만 동조 단식자가 1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24일째 유가족 중에 오로지 한 분 계속 단식하고 있는 김유민 양의 아버님 김영호 씨는 오늘도 2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매우 건강이 당연한 얘기지만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